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거. 그래서 11월 말에 금지가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작가님이 이제 여러 채널에 그리고 김작가 TV에도 출연을 몇 번 하셨지만 벌써 이제 그게 작년부터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올해 1월 초 아닌가요? 그 이제 김작가 TV가 올해 초고 예. 이제 작년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출연 서정도 TV라나 출연하셨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좋을 때도 있었고 중간 조정받을 때도 있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작가님 뵌 이후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한 시점이 지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일단 전반적인 점검 한번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24년이잖아요. 24년, 과연 2차 전지가 올해 2023년을 뜨겁게 한 것만큼 또 뜨거울 수 있는지 그런 전망까지 한번 해주신다면요. 뜨겁겠죠. 24년도 이제 2차 전지의 한 해가 될 거고, 아직 이제 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12월 달에 아마 또부터 시작해서 이제 2차 전지 주가 되게 이제 핫하지 않겠나 좀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쪽에서 이제 강력한 지금 좀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 상태잖아요.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까지 해서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공매도 특권 카르텔 세력들이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아직 좀 개기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하고 싸워갖고 이기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공매도 특권 카르텔 쪽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가 이제 처음에 공매도 금지한 게 아마 11월 7일부터 이제 시장에 아마 반영됐던 것 같은데 11월 7일날 이제 상한가를 막 갔다가 그다음 그렇죠. 상한가길래 와 이 상한가까지 상한가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쭉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떨어질 때도 보면은 이제 그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이제 다양한 불법적인 이제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각종 언론들, 유튜브 채널들,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 이제 다 같이 동원해서 그 공매도 금지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주가의 뭐 상승 하락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 이런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적인 사항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11월 말에 이제 그때 이복현 원장이 11월 28일까지 조사해서 11월 말 정도 돼갖고 이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도 금지할지 말지 여부를 이제 결론을 짓겠다 했거든요. 아마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금감원에 의해서 이제 그 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고 그래서 11월 말에 금지가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볼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월 달부터는 불을 뽑을 것 같아요. 다시 불을 뽑을 것 같다. 불을 뽑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같은 이제 그 반도체 주식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 이제 이런 주식들이 반대로 이제 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롱숏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는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해서 들어온 돈을 갖고 주식을 뭔가 사야 되는데 그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저의 그 계획에 의해 갖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다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이제 그 공매도 쳤던 거를 갚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장이 12월부터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올라가고 반도체는 떨어지는 그런 형태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혹시 뭐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2차 전지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게 뭐 따로 있나요? 공매도 많이 잔량이 많은 주식이 제일 유리하겠죠. 다행히. 잔량이 많은 주식들이. 에코그룹, 포스코그룹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다 아시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제일 유망한 거죠. 반대로 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이게 좀 조정받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조정받았는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다음이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걱정하는데 이제 작가님은 12월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은 게 이제 다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억지로 떨어진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인위적인 힘이 제거가 되면 그 반대급부로 이제 떨어졌던 만큼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얘기가 계속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가 발린다든지 2차 전지 산업이 전망이 불투명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많이 장식하고 있고 증권 관련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개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세에 있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이제 펀더멘탈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이 이제 인위적인 그런 주가 찍어 누르기로 해서 이제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다 해소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에 또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기사 나온 거 한번 여쭤보면 리튬 미리 샀는데 가격 추락, K배터리 울상이라고 되어 있고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14일에 581.5 위안, 2023년에 11월 16일에 135.5,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이 리튬 가격과는 크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리튬 가격은 내년에 아주 크게 오르겠죠. 이제 미리 다 올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희소금속이라고 하거든요. 리튬을. 그러니까, 희소금속. 예, 희소금속. 그다음에 희토류라는 거 있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많은 게 희소금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메탈, 베이스 메탈 뭐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희소금속 매장량이 이제 되게 제한적인 생산량이 제한적인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되게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의 1토막 난 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한 17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581달러 되기 전에 581인가요 지금? 고점이? 581.5요. 네, 581 되기 전에 그 전에 저점은 30불이었습니다. 30불 하다가 581불 된 거니까 이제 17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불을 바닥을 찍고 이제 17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5천, 6천 되나요? 예, 뭐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한 3천 정도 되겠네요. 예, 3,000불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은 근데 지금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올해 조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둔화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거에 비해 갖고 조금 이제 생산하는 게 좀 차질을 빚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수급 미스매치 같은 게 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으로 다 미뤄져 있어요. 24년 초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GM하고 LG하고 하고 있는 이제 얼티엄 플랫폼에서 얼티엄 셀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원래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에 원래 출시될 걸로 예정되어 있었던 차들이 아직까지 출시된 게 없습니다. 내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실버라도 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딜락 리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차종들이 원래 같으면 스케줄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다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GM이 전기차 전환해서 이제 새롭게 사업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게 빨리빨리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잘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G 엔솔하고 이제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지금 완공된 지가 벌써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되는데 그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배터리 이제 수율 잡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제 가만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또 특이한 사항은 4분기에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노조 파업이 있어서 이제 신차 이제 출시되는 게 좀 연기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IRA 세제 관련해 갖고 원래는 이제 연말에 세액 공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을 이제 연말에 세액 공제하는 형태로 해서 돌려주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제 그 차가 잘 안 팔려서 미국 정부에서 차를 이제 전기차를 좀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그 주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살 때 바로 주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살 때 보조금을 바로 지급받아서 싸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미국이 지금 바꿨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바꿔요. 내년 1, 4분기부터 바꾸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차피 받는 돈이 똑같은데 똑같아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단 제값 주고 5천만 원 다 주고 사고 그 1,000만 원을 이제 연말에 세액공제에서 받는 것보다는 살 때 1,000만 원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내년 1, 4분기로 다 이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뭐 재고가 쌓인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안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단지 이제 조삼모사처럼 올해 팔릴 게 내년으로 이연된 것에 불과하니까 내년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리튬 가격도 이제 상승세로 이제 되게 될 거고, 어차피 그 리튬 공급할 수 있는 그 이제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 프로젝트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7년, 28년 정도까지 이제 리튬 쇼티지는 예정돼 있는 거고요. 쇼티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때 그 리튬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17배 올랐었는데 뭐 17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나 10배 정도는 이제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불이니까 뭐 1,000불이나 뭐 2,000불 정도는 이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더 한 번 더 여쭤보면,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배터리 업계가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장 가동 시기에 가동률 조정하고 있고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솔루션만 해도 지난 11일 포드 및 티르키예 코치그룹 관계 준비 중이던 티르키예 배터리셀 합작 공장 건설 프로젝트 처리했다고 밝혔고, 일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엔솔의 그 포드 티르키예 공장 이제 처리한 거는 지금 티르키예가 상황이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거기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상태여갖고 1년에 인플레이션이 그게 한 70%, 80%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티르키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취소된 거고요. 그거는 취소됐지만 이제 원래 있던 폴란드 공장에서 이제 캐파를 늘려갖고 그거를 이제 공급해갖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드 쪽에 사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제 포드가 그때 이제 발표했던 이제 전기차 전환 계획 발표했던 부분이 좀 이제 과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런 이제 특히의 그 불안한 정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말씀해 주셔도 포드가 120억 달러 전기차 투자 지출 연기, SK온이랑 포드는 2020년 예정되어 있던 블루오블 SK 켄터키 2공장 생산 연기 검토 중.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기사,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님 기사, 전기차 투자 줄이는 포드 SK온 켄터키 2공장 가동 연기해서 전기차 투자 계획 일부를 잠정 보류한다. 120억 달러, 한 16조 원 규모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테네시 공장과 켄터키 첫 번째 공장은 예정대로 2025년 양산에 나선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지금 다 그냥 메이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요. 원래 이게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6년에 이제 그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그 짓기는 똑같이 짓고 다만 이제 가동 시기를 1년 늦춰서 27년에 가동하는 그런 형태고 여기 보면은 이제 3분기에 포드 전기차 사업부 손실 규모가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정도. 3분기 말까지 누적 손실 규모가 31억 달러, 약 4조 정도가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 이제 이 사업부 손실 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봐라, 테슬라는 전기차 팔아갖고 이익이 나는데 다른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전기차 팔면 팔수록 손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앞으로도 전기차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석권 장악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이 산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에는 이제 고정비하고 그다음에 변동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익이 나려면 생산 대수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뭐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막 전기차 전환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장 막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대수가 적어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 무렵에 연산 30만 대 생산 캐파가 구축되고 난 다음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2005년인가 2006년도 설립됐나 그랬거든요. 테슬라.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만 보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계속 적자만 봤었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공매도 하는 애들도 이제 공매도를 계속 때렸던 거고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는 망할 회사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2019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이제 로켓처럼 치솟아 올랐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나중에 생산 캐파가 다 완성돼서 이제 연산 30만 대, 그러니까 모델별로 연산 30만 대.
까지 되는 규모까지 늘려갈 때는 적자가 불가피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가야 되는 거니까 30만 대를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25년에 한 대략 한 100만 대 정도 이제 네.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SK하고 같이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제 그 스케줄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이후에 100만 대 이후에 이제 150만 대, 200만 대 가는 거를 그때는 1년만 일단 한번 늦춰보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 연산 30만 대까지 적자 불가피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25년까지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26년에 완성될 거를 한 해 늦춘 거고 반대로 현기차를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가 되게 늦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에서 지금 이제 포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적 손실, 4조 원 손실 부분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기차는 이익이 높은데 그래서 PR이 낮은데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그 회사에 미래가 있느냐 하는 거 보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PR이 5배 미만이지만 주가가 못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SK이노베이션 하고 이제 포드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보시면 지금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단독 공장이 있고요. 조지아에 1공장 9.8기가와트시, 2공장 11.7기가와트시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블루오블 SK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하고 미국 포드가 합작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테네시주의 한 곳, 이게 이제 43기가와트시고 그 다음에 켄터키주에 두 곳을 원래 짓기로 돼 있었는데 각각 43기가와트시 이 중에 지금 하나만 먼저 완성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완성 시기를 26년에서 27년 늦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원래 지금 있는 거는 이제 9.8기가와트시만 있는 거고요. 22년에서 25년까지 지금 캐파가 증설되는 게 43기가와트시, 켄터키 2공장은 제외하더라도 98기가와트시에서 107.5기가와트시로 11배가 증가하거든요. 이거 성장률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이 큰 그림을 이제 다 빼고, 그냥 뭐, 네네. 당장 이제 공장 짓던 거 다 이제 다 취소되고, 앞으로 미국 뭐 사업 뭐 한데도 별 볼 일 없네는 식으로 지금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나쁜 입니다. 진짜.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앞서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 계획을 1년 연기했고 폭스바겐 그룹은 2026년에 독일 볼슨고프스부르크 신규 공장을 설립을 백지화. 예, 일단 제너럴 모터스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기차 전용 공장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네. 전용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미국 같은 이제 GM 같은 경우에 팩토리 제로 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된 시점이 이제 2011년 가을 무렵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직접 전용 공장을 방문해서 첫 번째 생산된 이제 허머 전기차를 이제 탑승해서 이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전기차 생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이제 실버라도 픽업 트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완성이 돼서 팔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정이 계속 지연돼서 내년 1, 4분기로 지금 늦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하는 시기가 이제 늦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지금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 그 팩토리 제로에서 이제 생산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용 공장 해서 그게 이제 팩토리 제로 그 투 공장이 되겠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연기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 원래 GM이 발표했던 스케줄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1년 연기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엄청 좋은 거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이 기존 전망치에서는 이제 1484만 대 정도였는데 이제 현재 전망치는 1376만으로 이제 좀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속도가 뭔가 늦어지고 그 성장률이 낮을 거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치가 주가에도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청한 생각이죠. 아.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2035년에 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중국 마찬가지 네. 이제 전기차 100%로 가는 거는 지금 다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법으로 딱 이제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좀 덜 팔면 그러면 24년에는 더 팔아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네. 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별 얘기 아닌 거를 지금 이제 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2차 전지 주식을 이제 강력하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섭외되어 있는 이제 그 언론사들을 활용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좋은 뉴스는 숨긴단 말입니다. 그 숨긴 대표적인 뉴스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 카르텔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뉴스. 지금 이제 공장 투자하는 거를 늦추는 것만 지금 계속 얘기해서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투자를 더 하겠다 하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 이 뉴스는 모르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신 게 축소된 것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저는 공매도 카르텔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작가님은 시장을 이제 좋게 보신 분이니까 안 좋은 거를 이제 여쭤봐서 균형을 맞춰야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드가 14조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만 도요타가 11조를 이제 더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 이 도요타가 투자하는 여기에 배터리는 LG 배터리거든요. LG전소 배터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애들이 이제 보면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같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이제 얘기해 주는 그 정보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정보의 이제 이면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각 제조사들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상황이 다르고 GM의 상황이 다르고 폭스바겐의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도요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제조사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지금 달라지는 좀 땡기는 회사도 있고 좀 늦추는 회사도 있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 여기 2030년, 2035년 이런 이제 장기 목표는 지금 전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35년까지 이제 전기차 전환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제 초반에 좀 이제 속도를 내서 빨리 가려고 했던 거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다음에 배터리 수급도 이제 원활하지 않고 이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덜 하고 25년, 26년에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형태인 거니까 그거야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침소봉대해 갖고 마치 이제 전기차 전환한다고 해놓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내연기관차 계속 타고 다니고 특히 현대차가 요새 하이브리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게 다 사실은 가짜 뉴스고 왜곡 보도입니다. 하이브리드는 2035년 되면은 다 사라져요. 즉 내연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퇴출 대상입니다. 어차피 2035년 되면 다 퇴출될 거를 지금 왜 하이브리드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진짜 사장 잘라야 됩니다.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예. HSBC가 전기차 시장이 내년 확장세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곧 중요한 기준선인 2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HSBC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하며 중국의 CATL 그리고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L 보유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확장세가 기대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 23년에 이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24년에 그 부진했던 만큼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 의지의 문제예요. 전기차 전환 속도는 지금 중국이 30% 전기차 이제 전환율이 될 때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뭐 5%, 작년에 5% 하다 올해는 오히려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차이가 나냐? 결국은 정부 의지의 차이예요. 중국 정부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을 이제 국가 미래 산업으로 정해갖고 이걸 어떻게든 밀어줘야 되니까 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혜택들을 막 때려 부어갖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지금 되게 빨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충전기 문제. 충전기를 이제 막 설치하고 하는 노력들을 중국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결과 지금 30% 이제 전기차 전환율에 지금 도달한 거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중국 애들 잘 되는 쪽으로만 해주려고 노력하고 배터리 보조금 중국 애들 다 퍼다 주고 중국 전기버스 한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까
작년에도 5% 정도밖에 재산율이 안 되는데 올해는 그조차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는 대우각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본 기사들에 대해서 제가 작가님에게 여쭤봤는데, 어쨌든 작가님은 뭐 여러 방송에서 이제 기간을 좀 안 좋게 표현하셨는데, 기간이 이제 공매도를 친다든 2차전지 이제 안 좋게 언급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외국인들도 2차 전지를 공매도 이제 금지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좀 계속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나요? 그 외국인들 자꾸 외국인 하는데, 네. 그 외국인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뭐 토마스나 존슨이나 예, 제인이나 이렇잖아요. 공매도 치는 애들은 그런 이제 토마스나 존슨나 제인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네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남편. 네. 예. 이제 홍콩의 펀드 매니저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홍콩계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 재미교포거든요. 네네. 미국계이면서 미국계 한국인이면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그런 그 펀드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앵커피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카카오 막 투자하고 그랬던데요. 그 사모펀드가 그 펀드가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 외국계 펀드, 공매도 친 그 펀드인데 뭐 거기서 직접 공매도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 이 지금 이제 금융당국 이제 김준 원장이나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외국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이제 뉴욕에 있는 뭐 연금 펀드라든지 뉴욕에 있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내지는 이제 재미교포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홍콩, 싱가포르에서 펀드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 갖고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겠다 하고 가는 데가 뉴욕이 아니고 홍콩이라는 거 아닙니까? 홍콩 가서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어.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라서. 말만 외국인입니다. 말만. 외국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